이스타를 발급받고 들어가서 그건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인데 이민단속국은 할 일 하는 거야 라고 딱 끊어버렸잖아요. 현대차 정직원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자가 나오겠습니까? 비자가 안 나와요. 비자가 안 나오는데 이 사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슥슥슥 하고 간다고요. 그걸 덮쳤다고요. 그러니까 제도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지. 영사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너희 그런 사람이 있니? 있니? 또는 적당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적당한 노티스가 네. 돼요. 미국 언론들 이번 기사 제목 뭔지 알아요? 현다이 레이드예요. 현대급습, 현다이 레이드. 근본 원인을 따져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이민 추방하는 정책들이 정말로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뭐 그런 마음도 있겠죠. 아니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니까 전형적인 그 갑자기 속청 뭐 이런 단어 딱 써놓고 내가 미스 언더스탠딩 한 거네요. 그게 진짜 이게 진짜 건달들 방식인데 우리 협상 굉장히 불리해요. 우리는 트럼프 심기 건드리면 안 돼. 안녕하세요. 영등포 경제맛집 트렌드 이박사입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김원장 기자입니다. 네. 이름이 김원장. 네. 저는 김큐. 앞에다 하나 더 수식어보세요. 경제 이야기꾼 이제 김큐입니다. 네. 괜찮죠? 좋아요. 네. 이번 주에 뭐 가장 이슈 됐던 거는 미국의 LG에너지솔루션하고 현대차 공장의 맞아. 이민국 단속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서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다양한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냥 그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네. 그 얘기를 끌고 나왔고요. 뭐 팩트들은 다 아시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큰 회사하고 맞아요. 현대자동차가 합작해서 만드는 공장인데 그 공장에 이민단속국이 가서 한 300명 넘는 사람들을 이제 체포해서 구금했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럼 왜 체포했냐? 저거죠. 이민법 위반, 그러니까 비자 문제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맞죠. 그러니까 단기 비자라 그래서 이스타를 발급받고 들어가서 그건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인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단속을 벌여서 이제 그 사람들을 전부 구금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인데 미국에서 투자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미국에 가서 투자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잡고 있어. 그걸 갑자기 이렇게 구금하고 이래버리면 투자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정도는 서로 그동안 관례로 봐주던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팩트가 흘러가는 걸 보면 다행히 주말 사이에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하고 미국하고 뭐 이제 온갖 얘기를 좀 한 것 같고 그래서 그 300명 넘는 구금된 사람들은 일단 국내로 그러니까 자진 출국 형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방 조치를 내려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들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추방하지 않고 자진 출국하는 형태로 해서 행정 절차 마무리되는 대로 한 10일께 우리가 편집 우리 방송 나갈 때쯤 아마 들어오실 귀국할 것 같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세기 띄워가지고 이제 데려오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무마를 한 것 같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그게 딱 터진 날 바로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들이 그 질문을 하니까 이민단속국은 할 일 하는 거야라고 딱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온갖 해석들이 이거 우리 정부 압박하는 거야. 앞으로 이제 우리 뭐 그 상호관세 관련돼서 뭐 협정서도 써야 되고 투자와 관련돼서 하는데 그거 압박하기 위한 거야부터 시작해서 한미 관계 틀어진 거야. 뭐 온갖 얘기들이 나왔죠. 근데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얘기를 또 했어요. 한미 동맹은 뭐 굳건하고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현대차 공장 문제 없을 거고 앞으로 배터리와 관련돼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비자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좀 궁금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해외에서 일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비자나 이런 문제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엄청 신경 쓰죠. 다 해결하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안 되지. 절대 안 되는데. 안 되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은 뭐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지 안 나와요. 네, 워낙 깐깐하고. 자, 이 문제의 핵심 제가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 네네. 문제의 핵심은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커피 전문점을 차려도 커피 머신이 딱 오면 커피 머신 2,000만 원, 3,000만 원, 뭐 5,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오면 그 업체에서 와서 며칠씩
설치해주고 네네.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설비해주고 이게 잘 작동되는가 이게 특히 이제 물이 잘 빠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다 봐준다고. 커피 머신 굉장히 무거워 싱크대가 버티고 있나 이런 걸 봐준다고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설치해주고 무슨 냉장고 설치하듯이 장사 잘하세요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메타플랜틴드 조절 네네. 얼마나 많은 벤더들이 얼마나 많은 설비를 그것도 내 설비만 하고 갑니다. 잘 작동되네요 하나요? 연결돼서 이게 가같이 돌아가야 하면 얼마나 많은 현대차나 엘손 말고 벤더들 사람들이 오겠어요. 이번에 보면 현대차 정직원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계열 저 벤더사들. 벤더사들이 네, 네. 와서 이걸 돌리게끔 장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하루 뭐 일주일 안에 빨리 하고 갑시다. 아까 에스타라 그래. 에스타는 기본적으로 비자가 아니고 비자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단기 우리 방문제. 네. 비자 면제국이니까 맞아요. 뭐 형식적으로 30일. 하지만 니네 90일이에요. 90일. 니네 들어와서 근데 자세히 넣고 우리가 뭐 했는데 너 이상한 기록이 있으면 너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도 한국 와가지고 정작 여기 와서 많이 쫓겨나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들어오거나 비원 쉽게 말해서 그냥 관광 네. 방문 비자로 그냥 와서 에스타니까 비자 안 끊고 왔다는 소리예요. 와서 맞아. 내가 벤더예요. 그럼 뭐 2차 벤더예요. 2차 벤더는 뭐 하는 데냐? 예를 들어 NG, 엔솔에 무슨 라인 중에 알람을 설치하는 뭐가 안 됐을 때 알람을 설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비자가 나오겠습니까? LG 엔솔의 직원도 아니고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라고 하는 개념은 불법으로 니네들이 고용을 했잖아. 그러니 한국 사람 고용하지 마. 너희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 세웠으면 미국 사람 고용하려고 하는 거잖아. 여기서 고용의 의미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LG 엔솔이 월급을 주는 사람이죠. 네. 현대차가. 이 사람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잠깐 와서 설치해주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비자가 안 나와요. 비자가 안 나오는데 이 사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비자는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열흘이고 20일이고 30일이고 적당히 슥슥슥 하고 간다고요. 그걸 덮쳤다고요. 그러니까 제도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행위에 대해서 좋냐 나쁘냐를 말씀드리려고 아니, 했던 나쁜 거예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면 만약에 덮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보통 국가 간의 투자나 뭐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 영사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이런 검증을 제보가 하고. 들어왔는데 너희 그런 너네 사람이 있니? 하면 있니 이게 또는 적당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적당한 노티스가 네. 돼요. 그러면서 야 조절해. 수위가 좀 심한 것 같아. 너네 이건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이게 숫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있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래 너네 우리 이거 좀- 집중 네. 단속 기간이야. 뭐 이렇게 써 뭐 이렇게 흘려주면 이제 알아서 기업들이 조절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덧쳤다는 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자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대기업들 몇 군데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요즘 너네는 어떠냐? 너네는 어떠냐? 지금 왜 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냐? 300명이면 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말고도 지금 외국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도 공장 세우고 있는 데를 특히 뭐 삼성이나 이런 데는 더 규모 크잖아요. 약간 기미가 있었대요. 전에 사전에. 그러니까 자기네 출장단들 중에 아까처럼 비자 안 나오고 뭐 이런 애들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기존에 다 그냥 이렇게 다 하던 애들이 몇 주 전부터 이게 계속 이거 안 돼. 너네 왜 또 들어와?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인제 출장 가는 애들, 단기 비자 받고 가는 애들 뭐 이런 것들 주의시키고 내부에 비자 발급 다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던 처에 이번에 이게 터졌다고 하니까 그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약간 그런 게 있었다. 두 번째는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관련해서 강력하게 뭘 하겠다 그랬고 뭐 몇 명을 자기가 단속하겠다고 선언해 놓은 상태에서 목표 할당량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 1년에 30만인가 쫓아내야 되는데 네. 300만인가 그래서 하루에 8,000명인가 8만 명인가를 잡아야 한다 네. 전국에서. 근데 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식당 같은 데 급습해가지고 하기는. 사람들 잡기엔 이게 안 되니까 거기 제보도 들어왔겠다. 가면 한꺼번에 많이 잡을 수 있겠다. 그러고 가서 그냥 확 덮쳐버린 거라는 얘기가 있고. 심지어 그 불법 체류자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그런 데서 단속약 문제가 된 적도 있고 비자가 문제되면 비자 관련 서류하는 그 관공서에 올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지켜갖고 잡기도 하고 지금 뭐 국토안보부가 혈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까 미국의 비자가 한 5가지 뭐 이렇게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E 비자가 주재원 비자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비자. 예, 일하는 비자가 E로 시작하잖아요. 보통 E2를 받는 비자가 이제 가서 일하는 비자인데 맞습니다. 이거 받기는 너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힘들다는 거죠. 안 경력도 줘요. 그러니까 경력도 증명해야 안 줘요. 되고 뭐 힘들죠. 너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쿼터도 정해져 있어요. 쿼터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미국하고 하게 되면 사실은 특별 비자, 취업과 관련된 특별 비자로 그러게요. 해서 더 많은 쿼터를 받거나 아니면 요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아까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비자 없이 들어가게 그러게요. 해준다. 이걸 사실은 미국하고 우리가 타결을 시키거나 먼저 얻어냈어야 되는데 호주나 이런 그러네. 나라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호주가 지금 E3 비자가 1년에 쿼터 18,000명을 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하고 뭐 필리핀도 있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미국의 그 국회 쪽에다 제출해놓은 법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법안이 10년째 통과가 안 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아니면 그 이전에 바이든 때서부터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IRA 뭐 이런 것들 법안하면서 미국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때 그거를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해서 타결을 시켜놓지 않은 것. 이전에. 그러니까 전 정부 탓을 하는 것도 뭐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전 정부가 이미 들어가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뻔히 벌어지고 있었고 이거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라고 기업들은 계속해서 불안불안하게 하고 있었던 일이 이번에 터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물론 뭐 화도 나고 이 새끼들 뭐 이렇게 통보도 해주고 좀 하면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뭐 이따구로 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터졌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쿼터를 받아 더 E3 비자 우리도 대규모 인력 앞으로 더 가야 되니까 하든지 아니면 단일 프로젝트 할 때 이 프로젝트 관련된 사람들은 무비자를 만들어내든지 이걸 이번에 따내지 않으면 이건 뭐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비자로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입국이 가능한데 그 사람들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며칠까지는 할 수 있게끔. 네. 근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 국가 분위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뭐 살인 이것보다 불법 이민자가 더 무섭다. 뭐 이렇게 말해놓고 이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 언론들 이번 기사 제목 뭔지 알아요? 현다이 레이드예요. 현대 맞아요. 급습 현다이 레이드. 찾아봤어요. 급습. 레이드가 뭐였지? 사상 최대 실적 막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앰부시 해갖고 공격하는 걸 레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단체 뭐 이렇게. 그런 거 할 때 무슨 마약 하듯이 한 걸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잡았다고 보고 있는 건데 정말 말이 안 되고 우리 김천 기자 정말 좋은 지적해 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긍정적이게 말해서 이번 기회에 몇 개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근본 원인을 따져볼까요? 저는 훨씬 상단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이민 추방하는 정책들이 정말로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뭐 그런 마음도 있겠죠. 아니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니까 사실은 TSMC도 2년 전에 그 500명 비자 반도체는 훨씬 더 복잡하죠. 반도체 공정은 있잖아. 한 6개월 세워놓으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무슨 횟감도 아닌데 그게 다 무기물일 거 아니에요. 그게 유기물이면 상한다고 하지. 무기물인데 작동을 안 해. 패키징 해놓고 그 안에 수많은 뭐 MR 모프 하는데도 뭐 하나 뭐 눌렀는데 이제 사실 뭐 2,600개 다리가 있는데 그것을 8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탁 누르는 거 아니에요. 요만한 걸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패키징 공정을 미국 사람이 어떻게 해? 한 이틀 가리키면 하나? 미국 사람들 추수감사절이면 그냥 출근 안 해버리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옵티머스가 한다는 얘기가 우리 기술자들이 가서 해야 한다고. 그래야 그 공장이 빨리 돌아가고 TSMC도 2년 전에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공장은 안 돌아가고 2025년부터 돌리려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라. 500명만 비자를 내달라 했더니 노조가 반대했어. 이것들 봐라. 대만 사람들 와서 일하려고 우리 일터인데. 그래서 아직도 안 돌아가고 있잖아. 이게 뻔히 알 텐데. 그러면 그래. 거기는 놔둬. 거기 빨리 돌아가야 우리 일자리가 생겨. 거기 한국 사람들 몇백 명 들어와 있는 거 놔둬. 그 사람들이 다 갈 거야. 한두 달 있으면 쟤들 다 에스타로 들어온 친구들인데 이게 다 알고 있다고. 국토안보부에서 이걸 왜 몰라? 근데 만약에 아까 김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그러니까 안 되면 우리 기업 피곤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이게 공장 가동 사실- 계속 늦어지고 그럼 근본적으로 미국도 피해를 보고 같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건물만 짓는다고 이 공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실제로 300명 넘는 인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해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일 거다라는 거고
뭐 실제로 거기서 뭐 막리라는 인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국에서까지 데려다가 뭐 썼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하는 정말 필요 인력.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저거는 공장을 짓고 나서 실제로 가동을 하다 보면 문제는 거기서 나온대요. 급하게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파견되는 인원 말고는 없어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봐야 돼. 당연하지. 근데 비자 신청하면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문제야. 나오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때까지 하면 공장은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스탑 끊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발급받아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일하는 거, 그게 이제 일종의 관행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장 건설이다 보니까 밑에 이해까지 하고 인원이 그렇게 많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이제 계속 일어날 거니까 아까처럼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가이드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괜찮고 이 정도까지는 허용하고 1년에 진짜 이 정도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 해결 안 하면 사실상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가동을 못 시켜요. 저도 사실 주변에 그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간 형태가 되게 다양해졌대요. 파견되고 주재원 가는 형태가 되게 다양해졌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도 나름대로 그 리스크 해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도 안 맞고 미국에 들어오는 정식 그 일하는 사람 비자는 확 줄여놓고 맞아. 그 우리 그게 제일 대규모 설계 문제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가지고 무슨 갈비집 차리는 거 아니잖아. 어마어마하게 복합 그 메타 플랜트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자동화와 함께 진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설비들이 깔리고 있는데 로봇화도 많이 지는 그 기업들 벤더들 입장에서는 뭐도 있냐면 보안도 있어. 자기들 기술이거든. 네. 그래서 그럼요. 본사 원청 업체에도 안 알려주고 싶은 거야. 우리 기술자가 가서 해야 한다고. 왜냐면 이게 기술력이고 그러니까요. 현대가 LG 엔솔이 우리 회사를 이걸 우리 회사 건 우리 장비를 납품받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우리만 아는 작동법이니까. 원청 기술이니까. 그러니까는 반도체의 그 수율이라는 게 배치거든요. 이렇게 장비 배치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얼마나 생산해 내느냐가 수율의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배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예전에 우리가 삼성에 사고 나고 뭐 이런 거 그 산재 사고 조사할 때도 공정위 조사 이런 거 회사에서 막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안에 수율 배치나 이런 거 밖으로 다 드러난다. 그거 안에 그거 다 공개하라 그랬을 때 못 한다고 한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수율이 얼마나 까다롭냐면 사춘기 청소년들 1000명 모아놓은 것보다도 섬세하다는 거야. 오씨 화과단. 저 삼성- 방금 전에 뭐 욕까지 한 것 같은데. 수율이 이거 너무 와닿았어요. 아직도 수율이 안 나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엔비디아 납품이 안 되잖아. 정말.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 절차가. 그래서 약간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사실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알고 안 되면 안 되는 일인데 이걸 왜 이렇게 불거지게 만들었을까? 의도가 있을 텐데 이 의도는 뭘까? 그러면 너네 또 한번 그래 너네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거 비자 문제 이렇게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럼 이건 되나? 라고 하는 게 있을 거다. 그게 최근에 일본하고 저거 서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5%로 관세율 낮추는 대신에 너네 이거 투자 확정서 요거 사인해. 요거 이제 트럼프가 내 맘대로 투자처 정하고 요거 이익 나면 요거 90% 우리가 가져가고 요거 한국도 이거 해야지.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 캐피탈 콜이에요. 이거 보증이거든요. 요거 그냥 MOU 맺은 거지. 우리 금액에 사인한 것도 아니고 요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런 요구가 또 강하게 들어올까 봐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일들이 좀 그 이야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과 맺은 양해각서죠. 공동성명도 했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재밌는 거 몇 가지만 알려줄까요? 네네. 우리 지금 일본은 15%를 낮췄는데 우리는 왜 못 맞추느냐? 우리 자동차 산업 이것도 또 경제신문이 쓰고 있어요. 어이없는 거지. 안을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말하면 야, 일본 답안지 냈는데 우리가 빨리 내. 일본이 얼마나 많이 오답을 냈는지는 들여다보질 않아. 근데 일본 언론들은 수많은 오답이 있다고 심지어 니케이 같은 데서는 협상 무효화해라는 칼럼을 냈어요. 사설을 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빨리 답안지 내. 일본도 냈잖아. 답안지를 빨리 내면 좋은 거예요? 성적이 우수해야지. 문제를 많이 잘 풀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이런 내용들이 문제도 들어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 지금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언제부터 발효하는지 몰라. 그래서 일본 경제재정상이 돌아와서 당연히 일본 기자들이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2주 안에는 한다고 들었어.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 자, 그래서 이제 투자위원회를 만들어요.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상무장관이에요. 위원회 일본 사람은 못 들어가요. 5,500억 달러를 넌 돈만 내. 우리가 결정할게. 업종별 분리를 내요. 그 업종별 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왕처럼 로마의 군주처럼 이 돈은 여기에 투자하시오 이렇게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 임기도 트럼프 대통령, 이 위원회 임기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였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 사람 왕놀이하고 있고 그걸 위한, 심지어 45일 안에 투자를 시작하세요. 이 투자라는 게 45일 동안 일본 정부는 뭐 전액이 아니더라도 다만 1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기업이 가서 투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본 재무부 공무원이 가서 자, 미국의 AI에 제가 투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도쿄대를 나온 일본 재무부 관료입니다. 이렇게 합니까? 일본 기업이 가서 투자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조선업이든 뭐 AI든 인프라든 반도체든. 그럼 일본 기업이 들여다보고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45일 안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냐. 관세가 이제 결정됐으니까 일본 자동차는 이제 걱정 없다. 투자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미국 정부는 관세를 높일 생각이 없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꿔놓으면? 투자 제대로 안 하면 다시 높인다는 그쵸. 얘기죠. 자, 거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부실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3,500억, 500조, 490조를 지금 미국에 투자할, 미국과 각서를 지금 실무팀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빨리 해야 할 일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 신중하게 해야.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돈 없어요. 490조 없어요. 막 3,500억 불 막 이렇게 쉽게 말하니까 우리가 경제 좀 하니까 돈 있을 것 같죠? 1년에 700조 재정하는 나라에서 나라 살림 700조를 하는데 500조? 이렇게 생각해봐요. 500조가 아니고 5조도 아니야. 2조, 3조만 창원, 구미, 군산, 뭐 부평 그 도시가 그냥 춤을 춰요. 들썩들썩 해준다고. 그 돈이 없어갖고 일자리가 지금 전부 다 사라지고 있는데 500조를 투자하는데 빨리 해라. 야, 자동차 수출을 못하잖아. 이게 언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빌려준 돈을 투자를 하느냐, 전혀 다른 문제가 있어요. 가만 보니까 어떻게 상무장관이 전번에 국무장관 할 때 제가 그 얘기는 했죠. 일본과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준 9천억 달러로 우리 인프라 투자하겠다. 인프라는 게 산업 인프라를 말하는 거예요. 뭐 도로 깔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인프라 투자? 아니, 우리는 인베스트먼트를 말하는 건데. 이 약속은 미국의 힘이 강해짐으로써 세계가 모두가 좋다는 것을 인정한 우호 국가들의 약속에서 온 것이다. 우리도 인정했다고 하죠. 힘이 없으니까. 러튼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건 러튼이 상무장관이 CNN 가서 한 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뭐라고 올려놨냐면 And my direction. 일본의 투자금은 And my direction. 내 명령에 따라 투자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2월 3일 날 행정명령 중에 첫날 나온 행정명령 중에 우리가 기억하면 국부펀드 행정명령이 있어요. 자, 사업가다운 발상이고, 이거는 잘 굴리면 내가 볼 때 미국 국민들 좋아요. 우리도 국부펀드 있으면 좋지. 문제는 그 돈 굴릴 종잣돈이 없는 거죠. 이 국부펀드에서, 근데 국부펀드를 뭘로 채우지? 그럼 국채 발행해야 할 거예요. 미국이 지금 국채 발행할 여력이 없고 국채 발행 안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난리 아니에요. 그죠? 국민들 세금 덜 내고 나라가 빚 안 내고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해줄게. 이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홀딱 가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 종잣돈을 뭘로 채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상천외한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게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죠? 중국에서 온 SNS? 틱톡 같은 것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팔라고 미국인들의 정보를 공산당이 빼간다 그랬어요. 몇 년 전에. 맞아요. 그래서 허용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분 50% 내놔라. 맞아요. 얼마 전에 백악관이 틱톡 계정을 다시 열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활짝 웃고 있고 헬로 미국이 돌아왔어.
그거 아시잖아요. 엔비디아하고 네. AMD인가? 저 HBM 수출 허가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15% 매출을 받아오기로 했잖아요. 이런 돈들을 그 곳간에 넣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자꾸 여기에 그 돈을 넣을 거라, 우리하고 일본에서 받은 돈을 여기에 넣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친구가 이런 거예요. 야, 저기 식당에 투자하면 저기 한정식 식당인데 진짜 괜찮아. 투자는 내가 결정해. 넌 돈만 대. 투자 이익이 나면 원금은 분할 상환을 한다. 돌려줘. 돈을 벌면, 돈 못 벌면 어차피 그 투자잖아. 분할 상환은 원금이 상환될 때까지 5대5로 이익금을 나눠. 알겠지? 원금 상환이 되고 나서도 이익이 나면 90% 미국이 가져간다. 이 모든 결정을 아까 말했지. 우리 상무장관이 하는 위원회에서 해.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돈만 돼. 라고 이렇게 투자를 약속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돈을 어디 식당에다 투자한다 해놓고 하면 이렇게 자기 주식 계좌에다 갖다 놓으려는 거야. 엄청 좋은 비유시다. 너무 와닿았어요. 이게 보니까 국부펀드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 말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빨리 도장 찍는 게 중요하냐. 네, 그런 것도 한번 근데 왜 그렇게 빨리 도장 찍으려고 하는 걸 보통 기사 보면 종용하는 거예요? 아니, 빨리 해야지. 지금 미국의 자동차 수출 일본은 15% 하는데 일본 때문에? 자동차 수출이 중요하니까. 근데 일본은 정말 일본에게 자동차란 우리의 반도체 같은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예전에는 중국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중국이 좀 줄고 미국이 늘었으니까. 그렇죠. 절반 아니요. 20%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20%. 20%에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 중에 가장 큰 게 자동차.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3분의 1 되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FTA였으니까 0% 관세에서 지금 뭐 품목 관세 25%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의 경쟁률로 진짜 뚝 떨어지는 거는 뭐 숫자상으로 보면 분명히 맞는 거고 일본은 품목 관세 25% 하다 15%로 내려가면 우리하고 격차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빨리 이거 안 하면 우리 계속 이러다 보면 시장 잃는 거야라는 논리인 거죠. 일본도 그렇고 이제 발효가 되면 일본 차들은 이제 그동안 계속 홀드하고 있고 다른 데로 밀어내기를 하다가 동남아 시장으로 밀어내고 여기 멕시코로 밀어내고 캐나다로 밀어내고 있다가 이제 관세가 딱 떨어지면 한국 차가 15%면 이번 달 한국차 15%로 낮춰지기 전에 25% 관세일 때 우리 많이 팔자 세일 더 해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쵸. 근데 이제 미국 시장 미국인들이 한 50%는 외국차 사요. 그 외국차라는 게 뭐 있어? 그렇죠. 뭐 독일차, 일본차, 한국차밖에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많이 팔자.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팔아야죠. 우리도 지금 현대차가 바보예요. 우리 기아차도 지금 뭐 그쵸. 미국에는 물량 줄이면서 다른 데서 지금 밀어내게 하고 있고 기존에 많이 밀어 넣어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 오래 못 버티죠. 한두 달 못 버틴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이 관세를 낮춰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3,500달러 등 여러 투자 조건이 있으니까 정말 신중해야 한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다고요. 한국인들은 지금 정부를 불신하는 세력들도 많고 이 싸움에서 그 자기 나라 정부가 차라리 좀 졌으면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숙청 뭐 이런 무서운 단어를 잘 정확하게 우리 정치상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쑥 던져놓고 손님 딱 오니까 아니에요 근데 잘못한 거지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협상을 잘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본적인 그 건달들의 협상 방식이잖아요. 아니에요 돈 빌려주면 우리가 다 갚죠. 중학생 딸이 때 학교 잘 다니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형적인 갑자기 숙청, 뭐 이런 단어 딱 써놓고, 내가 미스 언더스탠딩 한 거네요. 토럴리 미스 언더스탠딩 한 거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게 건달들 방식인데, 우리가 따르긴 해야 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주한미군 이러면 또, 그러면 다 내줘. 주한미군 철수하면 우리 남침당해.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잘 이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협상 굉장히 불리해요. 불리한데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에서는 일본은 지금 집권 자민당마저도 엄청 일본 경제신문들이 비판하잖아요.
이런 협상하면 안 돼. 국익에 손해야. 이렇게. 우리 보세요. 우리는 트럼프 심기 건드리면 안 돼. 기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고 있어요. 그럼 무슨 협상이 되겠어요? 딱 400년 전에 너무 슬퍼. 강화도에서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명과의 우위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와. 야, 짤 하나 나왔네. 그래서 백성 수만 명이 소련세자랑 다 끌려가고, 우리끼리 안에서는 분열되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네, 받아쳤어야 되는데. 비판하자. 했어야 되는데. 자중하거라 원장. 아쉽다. 근데 정말 짜증 납니다. 솔직히 그때, 진짜 그때 서인들이 했던 말 중에 내 한마디만. 네. 소신은 죽을지언정 명과의 그리고 진짜 많이들 죽었지. 미안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만 죽었냐? 백성들도 다 정말 죽었지. 많이 죽었단 말이야. 엄청 비유가 와닿는다. 잘합시다. 네. 여기까지. 근데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사인을 안 한 이유도 우리 그쵸.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쉽사리 자기네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 벌이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현대차 이번에 배터리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그냥 정치적인 일이야. 정치적인 모를 압박을 리가 지금 계속 하는 거고. 봐요, 20안 나몰라라 하고 관두고 나가버렸잖아요. 사임해버렸잖아. 나는 봐봐. 협정서 마지막 마무리 지었다 그러고. 안녕.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박사에게 하나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 미국의 교역 국가들 내가 순번대로 말해줄게요. 근데 멕시코, 중국은 아니고. 캐나다,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뭐 이런 순이에요. 대충 맞아요, 이게. 그 밑에 베트남 있을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여기서 한 번도 얼굴 찌푸리지 않고, 그럼요. 형 말이 맞죠. 이렇게 한 번도 얼굴 찌푸리지 않는 내가 볼 때는 영국, 한국, 베트남밖에 없어요. 베트남은 그렇다 치고, 영국이 명나라와 베트남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은 뭐 이 형들 이거 낄 나라는 아니니까. 얘기끼리 그러니까 형님들 중에 우리가 좀 힘이 없는 형님인데 지금 일본마저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향해 전쟁을 일으킨 나라고 패전 국가예요. 플라자 합의가 왜 생겼어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국한테 이렇게 하기가 힘든 나라예요. 이렇게 하기가. 근데 지금 하잖아요. 지금 자민당이 지금 막 성명을 내. 우리는 뭔 잘못을 그렇게 졌어? 주한미군. 여기까지. 네.